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일본 최고의 마케터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그가 20년 전에 쓴 이 책은 지금까지도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절판됐던 책으로 중고서점에서만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2022년에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등의 지식을 토대로 한 간다 마사노리의 통찰력과 내공이 엿보이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8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잠재의식을 어떻게 스스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종이에 자신의 목표를 적으면 실현된다고 하잖아요. 간다 마사노리도 이 간단한 습관으로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돈의 속성이란 책으로 잘 알려진 김승호 회장 역시 100번 쓰기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죠. 왜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자는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알려주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이 가능한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성공 습관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된다. 하지만 이왕 마음먹고 하는 일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종한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귀뜸해 주려 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어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전에 쓴 노트를 참고해도 좋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교사가 있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엄지손가락을 그릴 생각이라면 엄지손가락 주변의 공간부터 그리세요.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도 어울려야 한다. 일이 우선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최악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왜 목표를 확실히 하면 상상도 못 해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 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나다. 가속 학습 부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실리 박사와 교육 심리학자인 윈 웬거 박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뇌는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한다. 시각은 매초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100만 비트를 처리한다. 이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뇌가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의 뇌는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것일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눈을 감는다. 마음속으로 여성은 어디에 있지? 하고 질문한다. 그런 뒤에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뜬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성이 눈에 확 들어온다. 다시 눈을 감는다.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하고 질문한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순식간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올 것이다.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목적의식 없이 질문하면 뇌는 기능하지 않는다. 눈앞의 정보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탁기가 고장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바쁜 와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투덜대면서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이번 주말 최신 기종 세탁기 5대 한정 할인 판매라는 세탁기 광고를 보게 된다. 사실 한정 할인 판매 행사는 매주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는 새로운 세탁기를 갖고 싶다라는 요구를 뇌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다.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고속 정보 처리 능력은 주로 이미지와 음악, 감정 등의 정보를 관장하는 우뇌, 잠재의식이 담당한다. 이와 달리 논리와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 현재의식은 매초 40비트의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우뇌와 좌뇌의 기능은 엄밀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뇌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잠재의식을 관장하고 좌뇌는 논리와 언어를 처리하는 현재의식을 관장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단순화했다. 좌뇌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좌뇌는 우뇌의 명령과 요구를 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보자. 우뇌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해당한다. 하드디스크에는 대량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겉만 보고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알 수 없다. 단순한 상자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화면으로 불러내야 한다. 화면에 나타나면 가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좌뇌, 즉 현재의식은 컴퓨터 화면에 해당한다. 비록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보를 활용할 가능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다. 결국 우뇌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좌뇌에서는 필요한 정보들만 정리해 알기 쉽게 제시한다.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뇌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좌뇌로 불러낼 수 있을까? 이 시스템 역시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같다.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정보를 화면으로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된다. 검색 엔진에 질문이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낸다. 검색 엔진은 당신이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한다. 이와 똑같은 역할을 우뇌가 담당하는 것이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다.
질문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에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패러렐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에게 전화해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자 실현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계속 말했듯이 우리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초고성능 패러렐 컴퓨터인 뇌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 역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해봤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실현되어 있었다. 목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았다. 한 번은 실현되었지만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될까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실현되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하며 놀라는 사이에도 내가 실현할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믿든 안 믿든 과학적이든 아니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저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그러니까 당신도 속는 셈 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다. 있다면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놓은 목표 중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컨트롤 당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 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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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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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최면술 이야기다. 최면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시하거나 혹은 정신이 번쩍 들겠지만 결국 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약하다는 이야기다. 같은 말을 단조롭게 반복해서 들으면 가벼운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반복해서 듣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된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최면술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사례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최면술이다.
CEO 대상 강연회에서 많은 사회자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주위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면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최면에 걸리게 된다. 맞아. 요즘 정말 힘든 불황이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는 걸 보니 틀림없어. 요즘 같은 시기는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지. 그러면 이번 달 캠페인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황에 동참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억은 뇌 속의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학자 제럴드 에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에 매번 재구축됩니다. 뇌 안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의 경로가 만들어지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경회로에 전기신호가 전달됨으로써 기억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요약하면 과거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의 기억이 재구축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적 관점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억의 경로는 반복되면서 자라난다. 특히 자신이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으로 피드백이 되어 기억 경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강된다. 그 결과 기억을 간단하게 재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의 사례처럼 불황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동료와 같이 있으면 지금은 불황이라는 기억 경로가 급속히 굵어진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불황이라는 기억 경로를 통과하게 되고 그때마다 불황이라는 현실이 재구축되어 무슨 일이든 모두 불황 탓으로 돌려버리게 된다. 그 순간 불황은 자신에게도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로 현실을 구축한다. 그러다 보니 주위 환경으로 자신의 현실도 바뀌어버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현실을 컨트롤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최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뱅이인 나 같은 사람도 실직내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기 최면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은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그 목표를 적었다.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금고에 넣어두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반복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재의 식의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 반복하는 것이 좋다. 현재의 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의 식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때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많다. 그러나 굳이 시간을 들여 다른 방법을 힘들게 배우고 실행해 볼 것 없이 간단한 이 방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부터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들듯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책이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리해고를 당하리라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실감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직장 상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당시 연봉이 1억 원 정도였던 상사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간다 씨,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진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2가지 힌트를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뭐뭐를 한다, 나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최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된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의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열쇠.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싱겁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잘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운데 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쉬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니,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주입받아왔다. 성공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자 또한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공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놔두는 편이 유리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면에 걸려 있었다. 성공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최면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 읽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목표가 있나요? 네,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보자. 그럼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있나요?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20명 중 1명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라. 종이에 적어놓은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조차 많아야 1%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나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지 아는가? 사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중요하니까 잘 듣기 바란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뿐이다. 당신은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느냐고 화를 내겠지만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수첩이 가죽이건 아니건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첩 양식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두는 것, 그것뿐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문구점에 가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 노트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찾아낸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외출할 때마다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길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뇌에서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목표를 읽어보자.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된다.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틀림없이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만 해봐도 당신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제가 꼭 실현하고 싶은 소원 3가지를 3번씩 노트에 쓰고 있는데요. 벌써 5년이 넘은 습관입니다. 노트에 적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종이에 적은 것들이 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자가 말한 대로 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